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마지막이에요. 지난 일요일 날 용인을 갔다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평택이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평택이 고독 신도시가 남서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좀 분석해 보면 큰 걱정이 없어요. 이거는 어제 신문에 난 건데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다 워터마크 없이 올렸더니만 막 온데 만데서 다 퍼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국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동 남사가 이만큼이 이동이고 여기가 남사는 조금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쯤에 여기가 한숲시티거든요. 근데 이게 태백산맥처럼 산맥이 딱 가리고 있어요. 이걸 치지를 못했어요. 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소수력 발전소라고 조그마한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그걸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여전히 한숲시티에서 여기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기대하고 갔는데 완전히 이렇게 딱 막혀버려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그 흥미로운 기사를 신문 기자가 썼는데요. 여기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택의 평택 캠퍼스하고 세 군데에서 전기를 쓰는 게 예상되는 게 우리나라 모든 전기의 20%를 쓴대요.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아시죠? 아리백.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이제는 아리백을 아냐고. 그게 모른다.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거 말고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이거 100%로 가야 되는데 삼성 지금 인텔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거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100% 달성했는데 삼성은 이 아리백을 택도 없어요. 2050년인가 40년까지 이렇게 달성한다 그러는데 안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리백으로 생산된 전기가 아니면 반도체를 못 팔아먹어요. 그래서 전기 대책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공업용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가. 예를 들면 평택 캠퍼스에 보면 1, 2, 3기까지는 하루에 22만 톤, 그 다음에 4, 5, 6은 25만 톤, 전체가 47만 톤이 소유가 되는데 여기는 5개잖아요. 5개니까 적어도 35만 톤 이상의 그 물이 필요한데 가시다 보면 이 밑에가 송전 저수지, 이동 저수지가 있는데 큰 저수지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루에 필요한 물이 35만 톤이에요. 저거 며칠만 쓰면 그 저수지 바닥나버려요. 이게 그런 문제. 근데 우리 고덕에는 다 해결됐어요. 22만 톤은 이미 오고 있고 25만 톤은 벌써 팔당 상수원하고 벌써 이미 다 협약이 다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배후 도시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다 되면은 한 6만 명이 여기에 상주를 한대요. 그러고 일할 때 한 160만 개의 일자리가 생산되는데 이 사람들의 숙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다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원룸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심각해요. 여기 뭐 고덕에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인원들이 6만 명, 7만 명 있느라고 원룸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 안성, 오산, 천안, 안중 이런 데 막 흩어졌죠. 심지어 우리 고켈님 아시죠? 저 안성에 캠핑장에다가 텐트 치놓고 살고 여기 또 고덕 신도시 가보면은요 캠핑카를 갖다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살거든요. 숙소 해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2026년부터 한다 그러는데 오늘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국가 산단하려면 7년 이상 걸리는데 2년 반 만에 해결하는 법을 내놨는데 그것도 통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고 이주 대책이죠. 어제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원주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번만번 생각해봐도 옳은 생각인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터전을 주고 가려니까 참 그렇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플라스틱 제조 가공이라는데 사출 회사예요. 사출 공장을 작년에 지었대요. 새 공장이. 그리고 창고 같은 걸 더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주게 생긴 거. 이런 문제들.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교통대책도 마찬가지죠. 뭐 반도체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문제가 있는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도 이 단지를 보면은 배후 도시는 한숲시티. 근데 우리 가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그 외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쪽에 동탄 이신도시인데 여기서부터 간다 그러면 한 25분 정도 걸리고 교통지옥은 뻔하고 25분 걸릴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고속으로 오죠. 고속이 훨씬 낫죠.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사이익이 어디로 갈까? 동탄 이신도시에서는 환호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잠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세력에서는 또 띄워야죠. 그래야 팔고 나오죠. 그러고 남사복합신도시는 여기서부터 이 밑인데요. 아마 고독 가는 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오죠. 근데 남사복합신도시가 그 남사읍사무소 뒤쪽 편인데 거기에 문화시설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독 신도시가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 블로그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써놓으니까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속 이어지는 고독 신도시의 장점을 제가 쭉 올려놨는데요. 저는 고독 신도시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기, 2기, 3기 요만큼만 요렇게 돌아가죠. 요렇게 돌아가죠. 요거는 연말, 이건 내년이에요. 이제 시작했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P5 입찰을 한 것 같아요. 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짜다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여름께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될 거고, 자, 신문에 나와 있던 것들을 한번 쫙 볼게요. 1기 30조, 2기 30조인데요. 2기는 공장이 요거 하나 하고 여기 또 있어요. 요게 EUV거든요. EUV는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한 대당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조의 플러스예요. EUV 공장 비용은 아마 별도예요. 그래도 일단 보시자고요. 30조. 3기는 50조인데 절반만 돌아가잖아요. 그래 25조만 치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85조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4기는 지금 50조라고 지금 신문에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5기, 6기는 우리가 3층으로 되는 걸 예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5기, 6기에 75조. 그러면 P3가 지금 25조가 지금 빠졌죠? 25조. 그 다음에 4기 50조. 5기, 6기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사무동 이게 저는 4동으로 계산을 했는데 더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226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 들어갔잖아요. 300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평택 캠퍼스를 마무리를 하려면은 거의 300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P3 여기 있죠. 이 부분 페이지 3하고 4를 작년 하반기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중공업이 계약을 했는데요. 작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1조가 추가됐어요. 신문에 발표되고 공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요거에 226조인데 용인의 300조는 그렇게 평택 캠퍼스에 비하면은 절대 많은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KCC 건설에서 기술 3동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인데 10층인데 전자 공시에 들어가 보면 1718억이에요. 확정 금액으로. 근데 KCC 건설이 사무 3동을 계약을 했어요.
삼성전자하고 2월 24일 날 계약을 해서 전자 공시가 돼 있어요. 1차로 435억의 계약이 돼 있고 이 규모는 이거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 금방 이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알려지기는 이게 삼성 어린이집이 있어요. 요만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반이 있는데 요것도 KCC 건설에서 증축하고 있어요. 지금 막 기둥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여염공원이 여기에 들어오고, 근데 여기를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차장 아니에요. 여염공원이고요. 주차장은 여기예요. 여기고요. 기술 6동하고 사무 3동을 같이 한대요. 근데 코론건설이래요. 근데 코론건설에 아무리 들어가 봐도 전자 공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주식 단톡방이나 이런 데 가면 코론건설이 한다고 벌써 다 떠들고 다닌대. 그렇게 전에 한번 한 3주 전쯤인가요? 신문에 한번 났었죠. 사무동 2개 짓는데 코롱하고 KCC 건설이 1조 이상 한다 그랬죠. 그게 이거하고 이거 같아요. 근데 요게 뭐 어느 정도 그 규모인지 이런 거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렇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여기도 사무동이고요. 요 기술 3동은 누가 쓰냐면은 원래는 협력해서 사무실로 주기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사무실이 없대요. 그래서 당분간 여기 기술 3동에 삼성이 쓰다가 이거든 먼저 되면은 그걸로 옮기고 여기는 협력회사 사무실로 준대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에 협력사들이 사무실을 써야 되잖아요. 안 쓰죠. 여기 주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가 원익캐슬이잖아요. 여기 원익캐슬 분양 6개 분양받은 사람이 그 중에 2개인가 3개인가 제가 임대를 해줬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분양가의 반으로 준대요. 가져가래요.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 3동 이런 데에 그냥 앞으로 협력사 사무실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도 걱정이에요, 앞으로. 예, 그런 것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저한테 그렇게 주신 분은 제가 가설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금융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제 아마 어쩌면 내일 이제 설계 계약하고도 진행하실 분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오고 2번 오고 하니까 정보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소장님 아시죠? 이거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죠. 그랬더니 다 알려주니까.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반도체 공장이 조금 슬로우 다운으로 가지만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하고 있던 현장 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9월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요. 여기는 자기네가 9월 달에 여기를 들어간대요. 그 전에 골조가 벌써 다 올라간대요.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또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